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SBS 판타지 사극 드라마 기궁의 13화 뇌피셜 예고편을 준비했습니다. 진실은 밝혀졌다. 하지만 악의 본질은 이제부터다. 김봉희는 죽었다. 그리고 그의 피 위에서 풍산이 웃는다. 풍산 그 이름은 더 이상 맹인이 아닌 그림자다. 팔척기와 혼연일체가 된 그 존재는 왕실을 무너뜨릴 마지막 수를 준비하고 있다. 그는 이제 귀신의 통로이자 저주의 관리자이며 궁의 질서를 흔드는 폭풍의 중심이다. 김봉인의 죽음은 단순한 결말이 아니라 더 거대한 서사의 문을 여는 열쇠였다. 그의 마지막 외침조차도 풍산에게는 도구일 뿐. 이제 그 빈자리를 차지한 자는 더 냉혹하고 더 집요하다. 풍산은 과거를 버렸고 인간의 윤리를 버렸으며 오직 팔척기의 뜻에 따라 움직이는 기계처럼 변해간다. 그의 눈빛은 맹인의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모든 것을 꿰뚫어보는 사신의 눈, 권력을 탐하지 않는 자가 가장 위험하다는 말을 떠올리게 만드는 그런 눈빛이다. 그리고 그 눈빛은 이제 왕을 향하고 있다. 궁을 집어삼키기 위한 사전 작업은 끝났고 풍산은 첫 수를 두었다. 김봉인의 괴멸 이후 남은 조정은 혼란에 빠지고 왕은 다시 외로워진다. 강철과 여리는 이 새로운 악 앞에서 또 다른 선택을 강요받게 된다. 그 선택은 단지 목숨을 건 싸움이 아니라 기억과 감정, 정의와 죄를 동시에 끌어안아야 하는 고통의 여정이다. 이제부터 펼쳐질 이야기는 단순한 귀신의 저주가 아니다. 그것은 인간의 죄가 만들어낸 생명 없는 분노, 그 복수의 정수가 살아 움직이기 시작하는 순간이다. 그리고 13화. 본격적으로 변화는 시작된다. 왕은 광안문집을 정독하며 100년 전 팔척기의 기원과 왕실의 저주를 마주하게 된다. 진실은 상상보다 잔혹했고 과거의 죄는 지금의 왕조까지 뿌리 깊게 스며 있었다. 왕은 선택의 기로에 선다. 진실을 덮고 안정을 취할 것인가, 혹은 모든 것을 밝히고 대의를 선택할 것인가. 그의 갈등은 점차 왕실 내부의 균열로 확산되고 그 갈등의 그림자는 여리와 강철, 윤갑의 감정선까지 들이운다. 최현우 대감은 문집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며 과거를 묻고자 한다. 그는 자신의 가문이 짊어진 죄를 인정하지 않으려 하고 그것을 위해선 무엇이든 할 준비가 되어 있다. 그의 주변 인물들은 모두 입을 다물고 인선은 점점 더 불안정해진다. 여리는 그 안에서 기이한 기운을 느낀다. 단순히 외다리기의 문제만이 아니라 그 집안에 얽힌 또 다른 원한의 조짐이 느껴진다. 여리는 문서의 진실을 왕에게 전하고 왕은 그것을 직접 확인하게 된다. 이 문서를 보는 순간 왕은 자신의 왕자가 오염되어 있음을 깨닫는다. 그 자리에 앉아있던 자들이 100년 동안 어떤 피로 그 권력을 유지해왔는지, 그 피의 대가가 지금 팔척기라는 저주로 되돌아오고 있다는 것을. 이 저주는 단순한 초자연적 현상이 아닌 인간 사회가 만들어낸 죄악의 응징이라는 깨달음. 왕은 진실 앞에서 눈물 흘리며 결단의 시간을 맞는다. 그 결단은 단순한 정치적 선택이 아니다. 그는 군주의 이름으로 과거의 죄를 바로잡고 백성 앞에 부끄럽지 않은 진실을 드러내야 하는 무게를 느끼게 된다. 여리는 그의 곁에서 말없이 고개를 끄덕인다. 이젠 둘만의 문제가 아니다. 이궁 전체, 왕조 전체의 정수가 흔들리고 있는 것이다. 윤갑의 혼령은 점점 강해지고 있다. 단순히 돌아온 혼이 아니라 지금의 윤갑은 팔척기의 기억을 품고 있는 존재일지도 모른다. 그 안에는 100년 전 왕실이 짓밟은 자들의 목소리가 스며 있다. 강철은 자신이 윤갑의 육신에 들어온 이래 처음으로 진짜 위협을 느낀다. 자신이 사라질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여리는 강철과 윤갑 사이에서 더 혼란스럽다. 윤갑은 첫사랑이자 지켜주려 했던 이였고 강철은 함께 싸운 동반자다. 그러나 지금 두 사람은 여리 앞에서 싸운다. 강철은 말하지 못한 진실을 품고 있고 윤갑은 감정이 휘몰아치는 고통 속에서 여리를 향한 집착을 보이기 시작한다. 그들의 감정은 단순한 삼각관계를 넘어 저주와 원한의 실체로 바뀌어간다. 여리는 감정적으로도 영적으로도 균열의 한복판에 서 있다. 그녀가 누구의 손을 잡느냐에 따라 왕실의 저주가 계속될 수도 끝날 수도 있다. 하지만 선택은 간단하지 않다. 강철은 여리를 지키기 위해 자신을 지우려 하고 윤갑은 여리로부터 다시 사랑받기 위해 자신을 내던진다. 그들이 맞부딪힐 때 여리는 누구의 고통을 먼저 켜안을 것인가? 풍산은 그 틈을 파고들고 팔척기는 그 감정의 혼란 속에서 저주의 불씨를 피우려 한다. 이 싸움은 단지 누가 여리의 곁에 설 것인가의 문제가 아니다. 이 싸움은 인간과 신령, 죄와 속죄, 과거와 현재가 맞부딪히는 궁극의 선택이다. 여리는 자신의 신기로 누구를 구하고 누구를 보내야 할지를 결정하게 된다. 그것은 무녀로서가 아니라 한 사람으로서 감내해야 할 숙명이다.
풍사는 본격적으로 윤갑을 원한기로 재탄생시키는 의식을 준비한다. 그것은 단순히 복수를 위한 의식이 아니다. 100년 전 억울하게 죽어간 이들의 원혼을 하나의 존재로 다시 불러오는 궁극적인 복원의식이다. 팔척기는 이 의식을 통해 왕실을 무너뜨릴 계획이고 풍사는 그 의식의 매개가 될 존재로 윤갑을 선택한 것이다. 윤갑은 단지 홀령이 아니다. 왕의 총애를 받던 검서관이었고 여리의 첫사랑이며 이제는 강철이라는 신적 존재가 깃든 육신이다. 이 복잡한 정체성은 풍산에게 있어 가장 매혹적인 저주의 재료다. 그는 윤갑의 감정을 자극하고 홀령을 점점 더 원한으로 물들게 만든다. 다 빼앗겼다는 윤갑의 절규는 점차 분노로 변모하고 그의 감정은 자신도 모르게 팔척기의 기운에 물들어간다. 풍사는 과거의 복수자이자 미래의 파괴자다. 그는 맹청의 잔당들과 접촉하고 여리를 팔척기에게 바칠 준비를 한다. 무녀로서의 신기를 흡수해 윤갑을 완전한 원한기로 만들 계획이다. 여리는 이 사실을 감지하지만 이미 모든 흐름은 너무 빠르게 흘러가고 있다. 강철은 여리를 지키기 위해 다시 한번 희생을 택하려 하고 윤갑은 자신의 감정을 감당하지 못한 채 흔들린다. 세 존재는 삼각형의 정점에 서서 서로를 바라본다. 그리고 그들 뒤에서 팔척기는 조용히 웃는다. 풍산이 진행하는 의식은 단순한 주술이 아니다. 그는 윤갑의 과거를 되살리고 그를 둘러싼 감정과 기억들을 하나의 실타래처럼 엮어낸다. 의식이 진행될수록 윤갑은 점차 자신이 누구인지, 왜 살아 돌아온 것인지, 그리고 여리에게 느끼는 이 감정이 사랑인지 증오인지 알 수 없게 된다. 그의 내면은 혼란 그 자체이고 그 혼란은 곧 폭발을 예고한다. 강철은 이를 직감하지만 막을 수 없다. 그 역시 점차 인간의 감정에 사로잡혀 윤갑과의 충돌을 피할 수 없다. 여리는 둘 사이에서 무너지고 그 감정의 균열은 의식을 더욱 자극한다. 풍사는 윤갑의 감정을 완전히 뒤흔든 뒤 여리의 심기를 끌어내기 위한 주술에 돌입한다. 그녀의 몸에서 흘러나오는 신기의 진동은 주변의 공기조차 떨리게 하고 의식은 점점 더 불안정한 형태로 치닫는다. 이 혼란 속에서 맹청에 남은 자들이 모습을 드러낸다. 그들은 여리를 둘러싸고 제물로서 바칠 준비를 한다. 강철은 이 순간 여리를 구하기 위해 자신의 신적 에너지를 폭주시킨다. 그것은 곧 강철에게도 치명적인 위험이 된다. 그러나 그는 주저하지 않는다. 여리는 그에게 더 이상 단순한 구원의 대상이 아닌 존재의 이유 그 자체이기 때문이다. 의식은 절정에 이르고 윤갑의 몸에서 붉은 기운이 뿜어져 나온다. 그것은 팔척기의 분노와 복수심, 그리고 윤갑이 지닌 억울함이 뒤섞인 파괴적 에너지다. 여리는 이를 막기 위해 마지막까지 저항하지만 풍사는 그런 여리에게 내가 이 모든 걸 시작했으니 너로 끝내야 하지 않겠느냐고 속삭인다. 그 말은 곧 여리가 이 싸움의 중심이라는 선언과도 같다. 이제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다. 여리는 손에 부적 대신 칼을 쥐고 팔척기의 중심으로 한 걸음 내딛는다. 왕은 궁에서 팔척기의 기척을 느끼기 시작한다. 광안문집을 통해 모든 진실을 알게 된 그는 결단을 내린다. 신하들을 불러 모아 왕실의 죄를 고백하고 팔척기를 천도할 준비를 명한다. 그러나 이 모든 흐름은 풍산의 방해로 무너진다. 궁을 향한 침투가 시작되고 왕은 왕좌를 지킬 수 있을지조차 장담할 수 없게 된다. 최현우 대감은 문집을 없애려 시도하고 인선은 여전히 외다리기의 영향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한다. 궁은 흔들리고 여리는 마지막으로 팔척기를 마주할 결심을 한다. 귀궁 13화. 이젠 누가 귀신이고 누가 인간인지조차 구분되지 않는다. 감정은 뒤엉켰고 진실은 나를 세운다. 저주의 정점에서 여리는 다시 한번 선택을 해야 한다. 그 선택은 사랑이 될 것인가, 신념이 될 것인가. 팔척기는 마지막 웃음을 짓고 풍사는 재물의 이름을 부른다. 그리고 강철은, 윤갑은, 여리는 드디어 서로를 향해 한 걸음 내딛는다. 이 궁에서 살아남을 자는 누구인가? 그리고 누가 끝내 남게 될 것인가?